안녕하세요. 주유변수입니다. 주님들과 현대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주말간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대규모 호재죠. 특급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약간의 고민은 되시는 구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호재로 인해서 주가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갭 상승 이후에 눌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갭까지 있지, 이 갭을 또 메꿔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까지 같이 드실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계 증권이죠. JP모건이 바라보는 현대건설,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주주분들과 이 문건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JP모건은 초지일관되게 이 현대건설을 평가하고 있는데, 속내를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얘는 지금 더 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일단은 현대건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뭐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건설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체질을 바꿨어요. 예, 원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다. 그래서 아예 그냥 원전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더북이죠. 기존의 수주잔고. 오더북은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이 잔고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잔고, 오더북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얘는 이제 시장에서 원전 밸류를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전 밸류를 100%다 적용을 시키면은 얘는 지금 저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P모건이 이제 지난 10월 10일 날 이제 코리아 뉴클리어 EPC라는 문건을 통해서 지금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현대건설 오버웨이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잔뜩 담아라. 담을 수 있을 때 잔뜩 담아라라고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인데, 어떠한 의견을 지금 지니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보면은, 지금 왜 우리가 원전 EPC를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JP모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들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HBM4 대응하잖아요. HBM4는 디램이 HBM3E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 수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제 HBM5가 나왔어. HBM6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스터빈으로는 전력 쇼티지 현상을, 이걸 지금 대응을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더 요구가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HBM이 시간이 갈수록 5뿐만 아니라 6까지 가면은 더 요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HBF죠. 낸드를 HBM처럼 쌓는다라고 하는 HBF까지 나와서 전력 수요가 이중으로 지금 더욱더 이제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정책 변화, 뭐 중국도 이제 AI를 이제 경쟁력으로 앞세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경쟁력이, AI 경쟁력이 되려면은 전력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피가 돌아야죠, 몸에 곳곳에 피가 돌아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건강하려면은 전력이라는 피가 몸 곳곳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기가와트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커요. 10기가와트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진행하는데, 이거 10기가가 들어서면은 미국의 10개 주는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블랙아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전력을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전력을 먹는 공룡, 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비해야 돼서 빨리 지금 원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를 JP모건이 잡아준 게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 현대건설은 이렇게 보면은 더 좋다라고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과 같이 가는 기업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홀텍이죠. 홀텍의 팰리세이드 부지에 SMR 300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SMR을 300대를 까는 게 아니라 2개 정도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EPC죠. 설계 시공을 현대건설이 하는 건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연내 공사 계약입니다. JP모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 지체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내공사가 불가피하고, 그럼 연내공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SMR에 이어서 수주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SMR, ESS 수주가 터지면 결국에는 현대건설은 아예 그냥 원전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의 태음인에서 태양인으로 체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펠리세이드 프로젝트는 10조 원 규모의 SMR 2대인데 지금 현대건설이 캡코와 웨스팅하우스죠. 캡코와 웨스팅하우스 시공 파트너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25년도에서 27년도까지만 보더라도 대형 원전에 대해서 주말에 나온 건 뭡니까? 페르미 아메리카. 페르미 아메리카 쪽이랑만 계약이 나왔지만은 JP모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페르미는 이거는 잡아놓은 물고기고 이제 봐야 될 것은 새로운 신선한 물고기. 정말 날것의 물고기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 요거 봐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27년 100억 불 수주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14조 수주. 이거 대형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현대건설이 이제 대형 원전에 주말에 이 물꼬를 텄어요. 물꼬를 텄는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물꼬가 뭐다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거 이제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윤곽이 잡히는데 요 윤곽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P모건은 이거를 보수적으로 100억 불, 대략 14조 원으로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뭐 수주하고 홀텍 SMR이니까는 페르미 원전 몇 기입니까 여러분들? 4기예요. 그리고 이제 100억 불 수주 14조.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 봤을 때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주가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주가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JP모건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얼마까지 우리가 넉넉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가격대와 현재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격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현대건설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소나기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바람이 부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춥잖아요. 예, 추운 날에도 제가 꾸준히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현대건설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대건설의 목표가 우리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7일 월요일 벌써 15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월요일의 수익금은 이제 19만 원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이로 인해 15일 차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해 3배가 넘는 179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258%가 되죠.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루 평균 5에서 6%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장세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이제 더 잘 나고 있습니다. 15에서 12% 정도. 다만 100% 적중률은 좀 아니라서 손실이 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손실로 잡초는 바로바로 뽑아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15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5일 차에 179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도 5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50만 원의 기적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나라와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시초가 종목으로 드렸던 자 NK의 경우에는 8시 54분이죠. 8시 54분에 이렇게 시초가 매매로 문자를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 이제 경주 에이펙 행사가 열리고 조선소 방문이라는 이슈가 주말에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보통 조선주들이 대형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벼운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상한가 이후에 자 밀렸다가 올라가는 N자 파동을 자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밀렸다가 N자 그리고 최근 상한가 만들어주고 밀렸다가 N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반등은 거의 이제 상한가의 하프 부분이죠. 상한가 하프 부분 또는 상한가 가격에서 반등을 준 이력이 있었는데 NKA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가격 부분에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안 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상한가 하프를 기준으로 반등을 뽑아주겠구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라는 취지로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가 있고 가벼운 주식이었기 때문에 시초가로 MK를 좀 남겨드렸었고 그 이후 거래량이 수반되는 급등이 나와서 9시 41분 이런 식으로 전량
이제 익절 신호를 남겨드렸는데요. 그래서 12%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바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NK를 내가 진입을 못했다라고 하는 주주분들 계셨기 때문에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9시 8분 정도에 이렇게 HJ중공업 3만 원에 남겨드렸는데요.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자, 돈이 쏠리는 종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는 종목이어서 타점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그냥 매수하면은 바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잠깐 밀렸을 때 이런 식으로 9시 8분이죠. 9시 8분이 이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9시 8분 3만 원 부분이죠. 요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체결을 시키고 이때의 등락폭은 실질적으로 대략 6% 정도가 되거든요. 6%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HJ중공업의 주가는 16%까지 곧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아직은 좀 진행 중인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 뭐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시간부터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꾸준히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이고요.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대기하실 동안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10월 27일이죠. 자, 10월 27일의 경우에는 군인공제회 출신분이 9월 22일부터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코나아이. 이 코나아이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내역을 좀 보여드리면은 9월 22일이죠. 9월 22일 그대로 내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코나아이를 5만 원 이하에서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공제회 출신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 앞에 소비 쿠폰 이쪽으로 엄청난 서프라이즈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는 거의 뭐 확정된 매출이었습니다. 확정된 실적이었고 이를 통해서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나이 또한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나이를 이제 9월 22일부터 잡으셨던 이제 이 대기방 참여자분도 요렇게 또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코나이 뭐 많이는 들어가시지 않으셨지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이렇게 자금을 만드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나이 12% 매입 단가 49,699원 이런 식으로 11시에 좀 인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기방에서는 스윙 또는 50만 원의 기적처럼 당일 단타 두 가지 진수성찬을 좀 대접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인 공제회 출신, 보험, 증권사 그리고 은행권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뽑아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JP모건이 제시한 부분은 요겁니다. 현대건설은 본업이 비원전이다. 비원전이다 보니까는 현재 지금 오더북의 90%가 그냥 뭐 아파트 수주, 그렇죠. 뭐 이러한 비원전 수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크게 남는 장사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PBR로 이제 목표 주가를 정했습니다. PBR.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되겠죠, 여러분들. PBR인데 현대건설의 PBR이 지금 0.96배예요. 0.96배인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켰더니 ROE 8.3%. 그러니까 이제 2027년에 ROE 8.3%라는 게 이거죠. 1억 원으로 이제 얼마입니까? 800만 원 수익을 냈어. 그러면 8% 수익을 낸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ROE라고 하는데 일단은 27년에 얘는 이제 8%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PB 0.9를 0.9배죠. PBR 0.9배를 제시해서 적정 주가 8.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JP모건이 바라보는 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출했냐면은
SMR 2개를 적용한 적정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충격이다. 왜? 아니, JP모건이 지금 이제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파트너라서 100억 불 수주 14조가 있다. 근데 막상 적정 주가 바라보니까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과정을 보니까 아니 요것만 놓고 요거는 빼버렸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말에 나온 요걸 뭡니까? 주말에 나온 요걸 또 빼먹었네. 그러니까 물론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현대건설의 주가는 주당 84,000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대형 원전 4기 이거 수주한 거잖아요. 현대건설이.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국 홀텍 고객사. 홀텍이 보시다시피 내년 초 중순에 상장하니까는 현대건설의 주가도 당연히 이거 오르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8.4만 원 가면은 전고점에 위치한다는 건데, 전고점에 위치한다는 건데 요거 먹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간단 말이에요. 더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더 가니까는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좀 일봉으로 보면 차트가 좀 더러운데 보시면 8.4만 원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 9만 원을 간다라는 반증이고 9만 원을 간다라는 것은 10만 원을 뚫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대의 매물이 언제적 매물이에요, 여러분들? 2007년에서 8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러분들 17년, 18년 전의 매물이거든요. 얼마가 10만 원 구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건설 차트를 봤을 때는 아, 요것만 넘으면 그냥 신고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먹을 구간이 아직도 잔뜩 남아있는 게 현대건설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밀리면은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 전혀 없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이죠. 이 쉼터 대기방에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현대건설 주주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는 오히려 지금 방에 계시는 현대건설 주주분들은 밀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 안 밀리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쉼터 대기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수익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두 가지 모두 다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세요. 내 집처럼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수익도 챙겨가시면서 현대건설의 대응 방안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지를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